평균 거래량에 훨씬 더 못 미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집값이 반등할 수밖에 없다. 이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량이 4천 건 정도가 나오기 시작한다면 집값이 본격적으로 상승할 거다. 아무리 많이 올라가도 4천 건대에 계속 머물 수밖에 없을 거고, 이게 최대 맥시멈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2013년 상반기 일부 지역에선 집값이 반등했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선 집값 하락세가 유지됐던 시기, 그리고 대부분의 모든 부동산 지표가 그 당시에 하락 지표로 집계됐던 시기, 그리고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량이 6천 건 이상 나와야 정상적인데 3천 건대에 머물던 시기, 대부분 모든 매스컴, 모든 전문가 분들이 전망하기론 평균 거래량에 훨씬 더 못 미치는 거래량으로 절대 집값 반등 및 상승이 나오기 어렵다라는 주장이 팽배했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역전세가 더 심화될 거다, 그래서 집값 하락세가 계속 유지될 거다라는 주장이 나왔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거짓말같이 2023년 하반기 집값이 반등합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높은 집값 반등으로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다시 조정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평균 거래량 6천 건에 훨씬 더 하회한 1000건대까지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제2차 폭락을 주장하는 분들이 증가됐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2014년 집값이 폭락한다라는 얘기가 지배했던 시기,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나왔기 때문에 그 당시 그런 주장에 대한 부분을 체감하기 어렵겠지만, 여러분들 그 당시로 다시 한번 회상해 보시면 엄청난 공포 심리에 쩌들었던 시기가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여러분들에게 부동산 전망 강의 영상에서 평균 거래량에 훨씬 더 못 미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집값이 반등할 수밖에 없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었습니다. 자, 에너지의 감소폭과 증가폭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고, 자, 그리고 이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량이 4천 건 정도가 나오기 시작한다면 집값이 본격적으로 상승할 거다 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 4천 건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자, 2024년 상반기 본격적으로 4천 건대로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집값이 호가를 높이고 집값 거래가 되면서 상승이 이어지고 정고점까지 근접한 아파트들이 많이 질비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번 평균 거래량 지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균 거래량 6천 건 정도가 나와야 정상적인데 아직도 6천 건을 하회하는 거래량 지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예전 부동산 전망 강의 영상에서 지금 서울 아파트 최대 거래량은 4천 건대다 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최대 거래량이 집값이 정고점까지 근접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4천 건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무리 많이 나와봐야 한 4,500건 정도 수준에서 머물 거다, 절대 평균 거래량 그 이상 거래량이 증가되지 못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2024년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3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집값이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의 심리도 엄청나게 개선이 되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6월달 어떻게 됐죠? 4천 건대가 나왔죠. 이 당시에도 심리가 엄청나게 개선이 되면서 집값이 엄청난 반등이 이어졌었습니다. 자, 제가 부동산 전망 강의 영상을 2023년 5월 22일 요 거래가 나오기 이전 3월, 4월 달 거래를 보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던 겁니다. 자, 그리고 2024년 1월 3일 집값이 굉장히 조정을 보면서 거래가 최소 거래 거의 1,800건대를 계속 급감하면서 이 거래량을 유지하면서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값 2차 폭락 주장이 나왔던 시기가 있었죠. 그 당시 저는 절대 1,000건 미만으로 떨어지기 어렵다, 떨어질 수 없다라고 설명도 해드렸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그 당시 정말 공포심리에 젖어들었던 그 당시
여러분들에게 어떤 전망 강의 영상을 송출했는지, 그리고 그 당시 제가 어떻게 거래량이 급감했는데도 불구하고 반등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4,000건 이상 나오게 되면 집값이 본격적으로 상승할 거다라고 주장을 했던 그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아파트 집값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동반돼야만 합니다. 자, 다만 총 거래량도 중요한 지표로 삼을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최소 거래량에서 최대 거래량의 그 증가폭을 알아야만 합니다. 자, 따라서 집값이 하락했던 시점 기준에서 최소 거래량의 최대 거래량 그 증가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 그 증가폭을 알아야지만 지금의 위치를 우리가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치에서 어느 정도의 거래량이 더 나와야지만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을지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의 수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수준. 자, 이때 집값이 엄청난 하락이 되었던 시기였죠. 하락폭이 가장 컸던 2022년 하반기, 이때 거래량이 최소가 나왔습니다. 10월달 1000건 미만으로 내려가면서 559건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1000건 이상 거래량이 증가폭이 증가되면서 4월달 3000건이 기록이 됩니다. 자, 아직 실거래 신고 기한이 한 달인 점을 감안한다면 아직 5월 31일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죠. 그래서 3000건 훌쩍 거래량이 기록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소 10월에서부터 4월 지금 기준에서 3,000건 기준에서 본다면 거래량 증가폭이 얼마입니까? 537%가 되었더라. 자, 500%면 이미 2020년에 최소 거래량에서 최대 거래량 이 증가폭과 거의 유사한 수치죠. 자, 이때 15,000건이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최소 거래량이 3,000건이 나왔기 때문에 그 증가폭이 50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총 거래량이 중요한 게 아니다. 따라서 이 거래량 증가폭,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에너지를 보는 겁니다. 수요가 얼마만큼 심리가 개선되어서 거래를 했는지 그 에너지량을 보는 겁니다. 자, 따라서 537%가 나왔다. 자, 그렇다면 서울의 대세 하락장이 왔던 시기에 700%의 거래량 증가폭이 나오면서 집값이 엄청난 상승이 이어졌었죠. 자, 그렇다면 700% 정도의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약 4,000건 정도가 돼야지만 700% 이상의 거래량 증가폭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멀지 않는 시기에 4,000건 이상이 돌파될 가능성이 있고 4,000건 이상 돌파가 된다면 상승으로 전환될 거다. 기억해 주십시오. 이제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서울 아파트 기준 평균 거래량은 6,000건 이상 나와야 정상적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값이 아무리 반등해도 6,000건 이상은커녕 가장 높게 나왔던 수치가 2013년 8월 달에 3,900건대로 집계가 된 게 가장 높은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3달 만인 2013년 11월 달에 2,000건대가 이탈이 되고 1,800여 건대로 집계가 됩니다. 거래가 엄청나게 급감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집값이 하락했던 2022년 역대 최소치의 거래량이 집계가 되는데 10월 달에 약 550건대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다시 2차 폭락이 오면서 2022년도 그 시기에 거래처럼 다시 엄청난 급감이 시작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 1000건대 미만으로 거래가 깨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이유를 뒤에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고, 자, 그렇다면 거래가 어느 정도까지 급감해야 다시 거래가 증가될 수 있을지, 최소 거래량은 어느 정도 집계가 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집값이 다시 반등하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거래가 최대치로 나와야 정상적인 건지 뒤에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서울 아파트 하락했던 하락장 시기 2007년부터 하락 주기로 넘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역대 그 당시 최소 거래량이 2008년 11월 달에 집값이 하락하면서 936건으로 1000건대를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최소 거래량이 936건이 나왔었다. 그리고 나서 2009년 다시 집값이 하락해서 반등에 성공하면서 거래가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그 당시 최대 거래량이 7,582건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최소 거래량에서 최대 거래량의 이 증가폭을 보게 되면 약 810% 정도 증가한 수치가 나온 겁니다.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한 거죠. 자, 제가 뭐라고 말씀해드렸죠? 집값이 반등해서 상승에 머물면 다시 조정을 보는 관망이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엄청난 에너지를 동반해서 상승했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을 보면서 거래가 급감해지는 시기를 맞이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따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텐데 다시 거래가 얼마만큼 감소를 해야 다시 반등할 수밖에 없는지 이따 뒤에 감소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먼저 하락에서 반등에 성공하는 거래량 증가폭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에 또 대세 하락이 찾아왔던 2012년 이 시기의 최소 거래량이 2012년 7월 달에 2149건이 기록이 되면서 이 당시 집값이 또 다시 하락하기 시작했죠. 자, 그리고 나서 집값이 계속 하락 추세에 머물다가 2014년 이후부터 다시 집값이 상승으로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2015년 3월 달에 최대 거래량이 집계가 됩니다. 15,553건이 집계가 되면서 최소 거래량에서 최대 거래량의 증가폭이 약 720% 정도 거래가 증가하면서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집값이 서울 아파트에서 대세 상승장으로 전환됐던 시기였는데 이 당시에도 집값이 상승하는 데 있어서 수직 상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드렸죠. 모든 자산시장은 파동 에너지에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말씀해드렸습니다. 그 파동 에너지는 에너지의 증가폭, 감소폭에 따라 움직이는데 수요의 심리에 따라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에너지가 방출되기도 하고 소진되기도 합니다. 자, 서울 아파트 대세 상승장이 있었던 시기 2019년 요 상반기가 상승장에서 하락폭이 가장 컸던 시기였습니다. 자, 이 당시 그래서 모든 전문가들이 2019년 이후에 대세 하락이 온다 이렇게 전망한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 당시에도 굉장히 큰 폭으로 집값이 하락했던 시기였었습니다. 자, 2019년 2월 달이 그 당시에 최소 거래량이 찍혔던 시기였었습니다. 1459건이 찍혔는데 그리고 나서 그 이후 어떻게 됐습니까? 10월 달에 큰 폭으로 집값이 상승을 합니다. 상승한 이유는 뭐였습니까? 에너지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방출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2019년 10월 달에 최대 거래량이 11,588건으로 집계가 됩니다. 따라서 최소 거래량에서 최대 거래량의 이 증가폭을 보게 되면 약 790% 정도 증가한 수치를 보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다시 거래가 급감하기 시작하죠. 이렇게 급감하는 이유는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했기 때문에 급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또다시 또 상승으로 이어지는 이런 구간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2022년 집값이 하락했던 시기 역대 최소의 거래량이 집계가 되었는데 10월 달에 559건이 집계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집값이 반등한 이후에는 거래가 어느 정도 동반이 됐는지 제가 1년 전에 여러분들에게 강의 영상에서 다뤄드린 바 있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아무리 최대치로 거래가 찍혀도 4,000건 정도밖에 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해드린 바 있었죠. 자, 못 보신 분들은 제가 다시 댓글에다가 영상을 링크를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당시에 제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거래가 4,000건 초반 정도가 가장 많은 수치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얼마만큼 됐죠? 거의 4,000건 정도에 도달했죠. 자, 일각에서는 평균 거래량 6,000건 이상 전부 다 집값이 상승되는 시기에 거래가 나올 거다. 많게는 10,000건 이상 나올 거다 이렇게 전망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무조건 4,000건대가 최대 맥심이었다. 자, 그 이유는 거래량 증가폭을 보게 되면 우리가 거래는 무조건 이렇게 될 겁니다. 제가 전망할 수는 없습니다. 자, 예상치를 전망할 수밖에 없겠죠. 그 예상치는 과거의 통계 집계에 따라 예상할 수 있는데 자, 앞에 제가 언급한 것처럼 하락했던 시기에 최소 거래량에서 최대 거래량 집계를 보게 되면 약 720% 정도 거래량 증가폭이 나왔던 시기가 있었고 최대는 810% 정도의 증가폭이 나왔던 시기가 있었다라고 앞에 제가 말씀을 해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 559건에서 우리가 과거 통계 집계에 따라 720% 증가를 하게 되면 약 4,000건 정도가 나옵니다. 따라서 최소 한 4,000건 정도가 맥심일 가능성이 높고 또 810%로 만약에 적용을 한다면 아무리 많이 올라가봤자 4,500건 이하 정도로 증가가 될 거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해드렸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평균치로 나타나게 되면 약 770% 정도가 되는데 770%의 평균치를 적용하게 되면 평균 증가폭은 약 4,300건 이하 정도가 될 거다. 그래서 앞으로 집값이 또다시 반등하고 거래가 증가된다라고 하더라도 평균 거래인 6,000건 이상 절대 나올 수가 없다라고 말씀해드렸죠. 아무리 많이 나와도 약 4,300건 이하 정도가 나올 거다. 자, 그렇게 평균 거래량이 밑도는 상황에서도 집값은 상승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에너지를 엄청나게 방출했기 때문에 그렇죠. 에너지를 엄청나게 방출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두 영상을 한번 보셨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정말로 공포심리에 젖어들었던 당시 여러분들에게 집값이 반등할 거고 상승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꾸준히
해드려 왔었습니다. 그래서 왜 저 사람 자꾸 이렇게 부동산 전망 강의했던 영상을 이렇게 자꾸 송출하냐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그 당시에 엄청나게 여러분들에게 많이 설명을 해도 여러분들은 그 영상 한 번 보면 뒤돌아서면 잊고 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예전 그 시기를 복기해보고 그 시기 집값이 정말 안 좋았구나, 그리고 그 당시 거래가 이렇게 급감했었구나,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값이 이렇게 반등할 수밖에 없는 원인은 이런 것 때문에 반등을 했었구나, 다시 한번 여러분들도 잘 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앞에서 제가 설명해드린 것처럼 평균 거래량까지는 절대 거래량이 증가되지 못할 겁니다. 아무리 많이 올라가도 4,000건대에 계속 머물 수밖에 없을 거고, 이게 최대 맥시멈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또 에너지가 방출이 되면 당연히 에너지가 소진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